여러분, 안녕하세요. 3급 8과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하고 만나서 3급 공부를 같이 시작한 지 벌써 7과 지났어요. 자, 오늘도 선생님과 같이 8번째 공부를 재미있게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공부할 과 8과에서는요,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자, 문형은 이라면이라는 문형과 그리고 다면서요라는 문형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어휘와 표현에서는 동아리 생활과 관련이 있는 어휘 표현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오늘도 재미있을 것 같죠? 좋아요. 자, 그럼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재미있게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8과에서는 나우카와 줄리앙이 대화를 하는데요. 두 사람 말고 또 한 사람이 나올 거예요. 자, 누가 나오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동아리 선배를 소개해 줄게요. 선배, 이 사람이 제가 말한 나오카 씨예요. 안녕하세요. 나오카라고 합니다. 저는 동아리 회장 이민호예요. 반가워요. 우리 동아리에 관심이 있다면서요? 네, 제가 원래 여러 나라의 언어와 문화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문화 교류를 할 수 있는 동아리를 찾고 있었어요. 그런 동아리라면 우리 동아리를 따라올 동아리가 없죠. 태권도는 해본 적이 있어요? 고향에서 한번 해봤는데 이번에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그래요. 우리 같이 열심히 해봐요. 끝나고 나서 디프리가 있는데 같이 가요. 네, 여러분. 대화를 잘 들었죠? 줄리앙과 나우카, 그리고 이민호라고 하는 사람의 대화였어요. 자, 세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조금 있다가 세 번째 강에서 같이 공부를 할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오늘 공부할 첫 번째 문형, 라면이라면에 대해서 공부해 볼게요. 자, 여러분, 라면이라면은 이럴 때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를 할 때 혼자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말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먼저 말해줄 때,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라면이라면이라는 문형을 사용해요. 자, 그럼 예문을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의미를 살펴볼게요. 첫 번째 예문이에요. 한국 음식이라면 불고기가 최고지요. 자, 한국 음식에 대해서 내가 말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부터 이야기를 할 건데, 이야기를 하기 전에 내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불고기가 최고지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무엇에 대한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를 내가 하고 싶은 거지요? 맞아요, 여러분. 한국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한국 음식이라면 그것에 대해 내가 할 말이 있는데 그건 바로 불고기가 최고지요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괜찮죠, 여러분? 자, 그럼 두 번째 예문도 볼게요. 저는 발표라면 질색이에요 라는 문장이 있어요. 자, 저는 발표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발표에 대해서 이런 할 말이 있어요. 발표는 생각을 하면 발표에 대해서 말할 것이 있다면 바로 질색이에요 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자, 질색은 너무너무 싫어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 문장의 의미를 정리하면 저는 발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발표에 대해서 말해 본다면 정말 너무너무 싫어요 라는 의미로 한국 사람들은 저는 발표라면 질색이에요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괜찮죠? 의미를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라면 라면이 문장 안에서 어떤 형태로 사용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문장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을 읽어볼게요.
쇼핑이라면 역시 명동이에요 라는 문장이 있고요. 두 번째 문장은 비가 내리는 날씨라면 파전을 먹어야 해요 라는 문장이 있어요. 자, 여러분. 두 개의 문장에서 빨간색으로 된 부분이 우리가 오늘 공부하고 있는 라면 있죠? 맞죠, 여러분? 그런데 잘 보면 첫 번째 쇼핑이라면 이라면 앞에 쇼핑은 나온 명사예요. 맞죠? 그리고 두 번째 비가 내리는 날씨라면의 날씨도 명사, 나운이에요. 그럼 라면과 이라면 앞에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명사만 사용할 수 있어요. 쇼핑처럼 받침이 있는 명사의 경우에는 이라면이라는 형태를 사용해야 하고요. 날씨처럼 받침이 없는 명사의 경우에는 라면이라는 형태를 사용해야 해요. 자, 그럼 의미를 같이 볼게요, 여러분. 첫 번째 문장의 의미예요. 쇼핑이라면 역시 명동이에요. 자, 지금부터 쇼핑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쇼핑에 대해서 내가 한번 말해보면 쇼핑에 대해서는 이런 할 말이 있어요. 그게 뭐죠? 역시 명동이에요. 괜찮죠, 여러분? 자, 두 번째 문장도 볼게요. 비가 내리는 날씨라면 파전을 먹어야 해요. 자, 지금부터 비가 내리는 날씨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내가 그것에 대해 할 말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비가 내리는 날씨라면 파전을 먹어야 해요. 파전을 먹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요? 뭐에 대해 생각을 하면요? 맞아요, 여러분. 비가 내리는 날씨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이런 할 말이 있어요. 이런 할 말, 파전을 먹어야 해요 라는 그 의견, 그 생각에 대한 할 말이 있을 때 우리는 라면과 이라면을 사용하게 됩니다. 괜찮죠,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라면과 이라면 앞에는 명사만 사용할 수 있게 돼요. 자, 그럼 그 다음 한번 볼게요. 네, 여러분 잘 이해했나요? 그럼 지금부터는 라면, 이라면에 대해서 연습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첫 번째 연습은요. 문장을 완성해 보는 연습이에요. 여러분이 화면에 보고 있는 문장. 제 고향은 따뜻한 곳이라서 너무 싫어요. 자, 그럼 이 가운데 빈칸에 추운 날씨라는 표현을 우리가 지금 공부한 문형을 사용해서 한번 바꿔 볼까요? 그럼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 바로 추운 날씨라면으로 바꾸면 되죠. 날씨 받침이 없는 명사라서 우리는 그때 라면을 사용해야 한다고 했어요. 의미 볼까요? 제 고향은 따뜻한 곳이라서 추운 날씨, 추운 날씨에 대해서 저는 할 말 있어요. 추운 날씨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추운 날씨라면 너무 싫어요. 라는 문장을 만든 거예요. 고향이 따뜻한 곳이라서 추운 날씨 들으면 생각만 하면 너무 싫어요.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장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장도 볼게요. 저는 빵을 좋아해서 매일 먹을 수 있어요. 자, 여기에는 샌드위치라는 명사를 가지고 문장을 완성해 볼게요, 여러분. 저는 빵을 좋아해요.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샌드위치에 대해서 저는 할 말이 있어요. 샌드위치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저는 매일 먹을 수 있어요 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할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샌드위치라면. 샌드위치라면 매일 먹을 수 있어요. 저는 빵을 좋아해서 샌드위치라면 샌드위치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저는 이런 할 말이 있어요. 매일 먹을 수 있어요. 라는 할 말이 있어요. 괜찮죠, 여러분? 자, 세 번째 문장도 볼게요. 자, 여러분, 세 번째 문장이에요. 어제 본 무엇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자, 여기에 들어갈 단어는 바로 이거예요. 그럼 먼저 모양을 바꿔볼까요? 어떻게 바꾸면 되나요, 여러분? 맞아요. 말하기 시험이라면 이라는 형태로 바꾸면 되겠지요. 받침이 있는, 여기 받침이 있는 명사니까요. 자, 그럼 의미를 볼까요? 어제 본 말하기 시험이라면, 자, 이 사람이 어제 말하기 시험을 봤어요. 그런데 지금 그 말하기 시험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말하면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아마 시험을 잘 못 봤나 봐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시험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말하기 시험이라면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라는 문장을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럼 네 번째 볼게요. 자,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이것, 무엇? 그것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한번 말해 본다면, 자, 그것은 바로 여행이에요, 여러분. 그럼 여행 어떻게 모양을 바꾸면 될까요? 맞아요. 여행이라면 여행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하면 생각만 해도 좋아요. 조금 전에 말하기 시험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여행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하면 여행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런 의미로 여행이라면 생각만 해도 좋아요. 직접 가지 않고 여행을 생각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참 좋아요 라는 의미로 이런 문장을 만든 거예요. 자, 그럼 다섯 번째 마지막 문장 한번 볼게요. 정말 죽는 것보다 더 싫어요. 자, 여러분 뭘까요? 이 앞에는 노래 부르기라는 단어, 표현을 사용하면 돼요. 그럼 먼저 모양을 바꿔볼까요? 노래 부르기, 오늘 공부하고 있는 문형으로 바꾼다면 맞아요, 여러분. 이렇게 바꾸면 되죠. 노래 부르기라면. 자,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지 않아요? 선생님하고 오늘 라면을 공부하면서 이 라면 앞에는 명사만 올 수 있다고 공부를 했어요. 그렇죠? 그럼 노래 부르기 이것이 명사일까요? 네, 맞아요. 명사예요. 자, 우리가 1급, 2급에서 공부를 할 때 A-B 동사나 형용사 뒤에 기 형태가 오면 이 A-B 기 이것은 명사가 된다고 공부했어요. 기억나죠, 여러분? 맞아요. 그래서 노래 부르기라는 이 명사 형태는 노래 부르다라는 그 동사에서 노래 부르 뒤에 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노래 부르기라는 명사 형태로 바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라면이라면 앞에는 명사만 와야 하는데 노래 부르기도 명사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라면 앞에 노래 부르기를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괜찮죠, 여러분? 의미는 노래 부르는 것, 노래 부르기 그것에 대해서 저는 이런 할 말이 있어요. 노래 부르기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정말 죽는 것보다도 싫어요. 노래 부르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인가 봐요. 그런데 조금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 부르는 것하고 죽는 것하고 무엇을 선택할 거예요? 라고 질문을 들으면 저는 그냥 죽을 거예요.
노래 부르는 것보다 그것이 더 좋아요 라는 의미로 노래 부르는 것 정말 너무너무 싫어요 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노래 부르기라면 정말 죽는 것보다 더 싫어요 라고 문장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문장 완성하는 거 어렵지 않죠? 좋아요. 그럼 이 다음 연습에서 다시 라면이라면을 계속해서 연습해 볼게요. 네, 여러분 라면 두 번째 연습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두 번째 연습은 대화를 완성해 보는 연습이에요. 이제 여러분 이런 연습 유형에 익숙해졌지요? 자, 좋아요. 첫 번째 연습부터 해볼게요. 가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까지 가본 여행지 중에서 어디가 가장 좋았어요?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나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어떻게 대답할까요? 지금까지 가본 여행지, 지금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맞아요. 두 사람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주제는 바로 지금까지 가본 여행지예요. 그럼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여행지, 지금 이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요. 가장 좋은 여행지라면 제주도가 최고지요. 그쵸, 여러분? 지금까지 가본 여행지, 가장 좋은 여행지라면 그것에 대해서 말해 본다면, 이야기해 본다면 제주도가 최고지요 라고 문장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대화 볼게요. 고향에 계신 할머니께 선물을 보내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두 사람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선물이네요. 맞죠, 여러분? 고향에 계신 할머니께 선물을 보내드리고 싶어요. 그럼 나가 이야기해야 하는 것은 그 선물에 대해서 내가 내 생각을 이야기하면 그 선물에 대해서 내가 한번 말해 본다면의 의미로 이야기를 해야겠죠. 그럼 어떤 문장을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문장을 만들 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분. 할머니께 드릴 선물 그것이라면 할머니께 드릴 선물에 대해서 내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할머니께 드릴 선물에 대해서 내가 그것에 대해 생각해서 말한다면 건강식품이 좋아요. 여러분 건강식품은 건강하고 관계가 있는 먹을 것, 음식, 뭐 약이나 영양제나 아니면 한국에서는 대표적으로 인삼 같은 것도 있죠. 그런 것들을 건강식품이라고 해요. 몸을 더 건강해지게 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음식들이요. 자, 할머니께 드릴 선물,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한다면 제 생각에는 건강식품이 좋아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라는 의미로 이런 모양의 문장을 만들어 본 거예요. 괜찮죠? 자, 세 번째 대화도 같이 볼게요. 요즘 초등학생들에게 인기가 가장 많은 직업이 뭐예요? 질문을 했어요. 요즘 초등학생들은 유치원을 졸업한 후에 중학교에 가기 전에 다니는 학교죠, 여러분. 보통 한국에서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6년 동안 초등학교를 다녀요.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을 초등학생이라고 하지요. 자, 그럼 다시 문제로 와서 요즘 초등학생들에게 인기가 가장 많은 직업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자, 이 사람이 대답을 해야 하는데 무엇에 대해서 말해야 하는 거죠? 맞아요, 여러분. 인기가 가장 많은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장을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맞아요, 여러분. 이렇게 만들면 어때요? 인기가 많은 직업이라면 인기가 많은 직업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한다면 연예인이에요. 요즘 한국에서는 초등학생들이 가장 되고 싶어 하는 것이 연예인, 가장 되고 싶어 하는 직업, 가장 갖고 싶어 하는 직업이 연예인이래요. 뭐 아이돌 가수나 영화 배우나 뭐 코미디언, 개그맨 이런 직업들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인기가 많은 직업 그것에 대해 내가 이야기를 하면
연예인이에요. 자, 라는 문장을 만든 거예요. 괜찮죠, 여러분? 자, 그 다음 대화 볼게요. 방학 때 할 만한 아르바이트로 뭐가 좋을까요? 가가 나에게 방학 때 할 만한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럼 나는 무엇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해요? 무엇에 대해서 말을 해야 하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방학 때 할 만한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형태로 대답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겠죠? 아르바이트라면 방학 때 할 만한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하면 아르바이트라면 편의점 아르바이트가 좋아요. 편의점 24시간 언제나 물건을 살 수 있는 곳이지요? 맞아요. 아르바이트라면 편의점 아르바이트가 좋아요 라는 문장으로 가의 질문에 대답을 했네요. 자, 그럼 마지막 대화도 볼게요. 시험 공부를 하기에 좋은 곳은 어디예요? 자, 시험 공부를 하기에 좋은 곳. 그럼 나는 무엇에 대해서 말해야 해요? 시험 공부를 하기에 좋은 곳. 시험 공부를 하기에 좋은 곳. 자, 그곳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해요. 자, 그러면 맞아요, 여러분. 시험 공부라면 시험 공부를 하기 좋은 곳이라면 이런 의미죠. 커피숍에서 하는 게 좋아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어때요? 어렵지 않죠?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한국 사람들은 라면이라면을 사용한다고 했어요. 네, 여러분, 자, 이라면 라면의 마지막 연습입니다. 마지막 연습은 두 가지 상황,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볼 건데요. 첫 번째는 자신 있어요, 자신이 있어요 라는 의미, 표현으로 문장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신 있어요. 자신 있다 라는 의미 무슨 뜻이죠? 맞아요. 원래는 자신감이 있어요 라는 거죠. 어떤 행동을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나는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할 그런 능력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때 바로 한국 사람들은 자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반대는 자신 없어요예요. 조금 후에 다시 설명할게요. 자, 그럼 지금 문장 3개를 만들어 보는 건데요. 이 사람이 자신 있는 것이 3개가 있어요. 뭘까요? 첫 번째는 수영. 그리고 그럼 저는 자신 있어요. 무엇에 대해서 말한다면, 무엇에 대해서 내가 생각해 본다면 수영. 자, 그럼 어떻게 바꿔요, 여러분? 수영이라면 보이세요? 수영 뒤에 이라면을 사용한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볼게요. 저는 이것도 자신이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이것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요? 외국어 공부. 외국어 공부에 대해서 내가 말한다면, 내가 생각해 본다면, 내가 이야기를 한번 한다면, 자, 그럼 어떻게 바꿔요? 저는 외국어 공부 라면으로 사용하면 되겠죠? 괜찮죠, 여러분? 자, 그럼 마지막이요. 저는 이것도 자신이 있어요. 한국어 발음. 외국어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 그것에 대해서 자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한국어 발음, 그것에 대해 내가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자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라고 그런 의미로 문장을 만들면 되는 건데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맞아요, 여러분. 저는 한국어 발음이라면 자신 있어요로 문장을 만들 수 있죠. 괜찮죠, 여러분? 자, 그럼 이번에 자신 있다의 반대인 자신 없어요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자신 없어요. 저는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을 하는 것 자신 없어요. 아마 다른 사람들보다 제가 더 못할 거예요. 저는 잘 못할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을 할 때 자신 없어요. 그쵸, 여러분? 자, 그럼 뭐가 자신 없을까요? 이 사람은 운전이네요. 운전.
자, 자동차를 운전하는 거요. 운전에 대해서 내가 말을 하면, 운전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면 자신 없어요. 잘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바꿔요? 맞아요. 운전이라면으로 바꾸면 되겠죠. 자, 두 번째도 볼게요. 저는 요리 자신 없어요. 요리, 음식을 만드는 거죠, 여러분. 요리에 대해서 내가 말하면 요리에 대해서 제가 한번 생각해 보면 저는 요리 자신 없어요. 자, 그럼 요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면 요리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한다면 요리 라면이라고 하면 되겠죠? 요리라면 저는 자신이 없어요. 잘 못할 것 같아요. 요리에 대해서 생각하면 자신 없어요. 이런 의미로 요리라면 자신 없어요라고 문장을 만든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 문장 볼게요. 저는 빈칸이 여러분 아주 기네요. 자신 없어요. 뭐가 자신 없을까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여러분 중에도 이거 자신 없는 사람 있죠? 네.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자, 일어나기, 일어나다라는 AB인데요. 아까 선생님이 AB 뒤에 기 형태가 오면 명사의 형태이기 때문에 라면이라면 앞에 사용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럼 한번 바꿔볼까요? 저는, 그렇죠,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라면 자신 없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말한다면 그것에 대해 내가 한번 생각을 해서 저의 의견을 이야기한다면 자신 없어요 라는 의미로 이런 모양의 문장을 만든 거예요. 자, 여러분 어때요? 오늘 8과 첫 번째 시간에 선생님과 같이 라면이라면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어요. 어렵지 않지요? 네, 좋아요. 자, 그럼 잠시 후에 두 번째 강에서 또 다른 문형을 같이 공부해 볼게요.